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헬릭스님이 정말 이야기 잘하시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들어오셨군요. 네네, 방송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닉네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스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종교는 기블릭입니다. 기블릭이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아니 진짜로 어떤 분이 심각하게 찾더라고요. 전국 절을 다 찾아서라도 헬릭스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 계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 그랬죠 뭐.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보신다고 하셔도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되면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인연이 닿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키워드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특이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알았어요. 오? 예? 저도 연관이 좀 있었고, 저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대작하다가 이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던 게 저도 놀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건수 하나 잡았다. 이거 얘기해야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로 돼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헬릭스예요. 이번 이야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키워드가 조금 특이했어요. 돌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여름의 고드름입니다. 고드름이 한여름에? 예? 네, 한여름의 고드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 자체가 두 가지 시점이 있어요. 처음은 저의 시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 외삼촌의 시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상기하고 복귀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집안일이 있어서 저희 일가 친척이 전부 다 경상남도 부산하고 남해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집안일 때문에 부산 잠깐 내려갔었는데 외삼촌가 대작을 하면서 무서운 이야기 없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 오줌 싸게 고드름 기억하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줌 싸게 고드름? 누구지? 아, 맞다. 어렸을 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 아니냐고 얘기하니 기억났는갑제. 니 걔 전학 간 거 기억하나? 그것까진 기억이 납니다. 전학 간 것까지는. 근데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삼촌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 이야기 하나 해주고만. 시간은 1980년도 중반으로 갑니다. 그때는 국민학생이었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 당시엔 국민학교였으니까 경상남도 부산 진구로 갑니다. 네. 이 이야기의 장소는 부산 진구지만 실질적인 일이 터진 건 초량입니다. 부산 초량. 초량의 외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우리 외구할 때 외자, 그리고 우리 관직할 때 관자, 외관. 이 지역의 지명의 유래가 그때 조선시대, 고려시대 막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불렀던 표현을 외국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외교관도 오고 장사꾼도 오고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같은 아니면 대사관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런 곳인데 90년도 전후 이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외가에서 살았어요. 외가에서 살았는데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상당히 잘 살았어요. 외갓집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금 꼬꼬마 귀정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아이스크림이 보통 50원? 막 이랬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일주일 용돈이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일주일에 한 40~5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골목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지갑이 두꺼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핫플레이스는 동네 놀이터입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플레이스였는데
항상 저랑 같이 다니던 골목대장 패거리들이 있었어요. 왜 동네 형들, 동생 이렇게 어울려서 다니는데 편의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비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좀 워낙 드셌던 친구였어요. 앵간한 형들한테 드자비질 해도 안 질 정도로 체력도 있고 깡도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별명이 오줌싸개였습니다. 놀다가 오줌 마려면 그냥 길 가다가 숲에서 오줌 누고 뭐 놀이터에서 오줌 누고 하다 보니까 애들끼리 이제 오줌 싸게 했던 게 별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옛날이었고 맞죠. 뭐 공중 화장실이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짱구의 하루를 만끽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예. 학교에서 막 같이 놀고 공기놀이하고 딱지치기 하고 노는데 갑자기 그 돌비라는 친구 후다닥 뛰어오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야, 학교 주변 울타리에 고드름이 있더라. 미친, 돌았나? 이 똘갱이 새끼. 니 돌았나, 임마. 야,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무슨 고드름이 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면서 애들끼리 인디안 밥을 칩니다. 인디안 밥 오랜만이네요. 예. 네, 인디안 밥을 칩니다. 그래서 진짜 억울하다고. 야, 고드름이 있다니까.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애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그냥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가면은 당연히 고드름은 없겠죠. 예. 한여름에 고드름이 있을 리도 없을 뿐더러 겨울에도 잘 없으니까. 네. 아, 억울하다, 내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진짜 봤다, 맞다, 아니다, 돌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시간이 며칠이 또 지났는데 얘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고드름을 봤다. 가자. 그러더니 저한테 제 옷깃을 딱 잡더니 빨리 가자고. 후다닥 뛰어가니까 진짜 고드름이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 왜 우리 학교에 보면 관목 같은 거 심어놓고 울타리 같은 걸 치잖아요. 펜스 같은 거를. 예? 거기에 보니까 진짜 고드름이 있는 거예요. 얼음으로 있는 거죠, 진짜로? 아니, 울타리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뾰족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 예. 뭐야 이거? 그래서 딱 한번 만져봤죠. 근데 고드름이면 차갑고 딱딱해야 되는데 물렁한 거예요. 물렁해요. 예. 그래서 툭 떨어지는 걸 딱 보니까 손에 뭐가 묻어있고 예.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울타리에 만들어 놓은 농도 진한 침이었던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뭉디 이게 이 말이 되나? 냄새 맡으니까 막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별명이 오줌 싸개 고드름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래 놓고 그 친구가 동네에서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학년이 바뀌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야위어가는 모습까지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전학을 가게 되고 뭐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 뭐 카톡 뭐 이런 거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 기억의 한 저편의 추억으로 그냥 남긴 존재로밖에 안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의 기억입니다. 여기까지의 시점이 저의 기억이고 이제 그것까지는 외삼촌하고 저하고 내용 공유가 됐어요. 예. 근데 외삼촌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 이제는 외삼촌의 시점으로 갑니다. 예. 그때 당시에 외삼촌께서 동네 청년 회장 같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마을의 직접적인 대소사, 뭐 결혼이든 뭐 돌잔치든 제사든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시점 자체는 그 농도 진한 고드름 사건 이후에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돌비 이 친구는 학교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식구들끼리 초량 외관에 친척집인데 거기 놀러 갔다 그래요. 놀러 갔다가 왔는데 그날 이후 돌비가 계속 자다가 경기를 일으켜서 엄마를 찾았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린애가 자다가 뭐 악몽을 꾸거나 잠을 제대로 못 이뤄서 경기를 일으키는 건 옛날 같은 경우는 흔히들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비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예. 어린아이의 치기겠거니 잠을 못 자서 그랬겠거니 고민이 많았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불안하더래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자식이 갑자기 안 보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돌비한테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젓가락질을 못했대요. 오. 애가. 근데 평소에 뭐 젓가락을 이상하게 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잘 하는데 꼭 우리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쥐났을 때처럼 손가락을 못 움직이면서 젓가락질을 못했대요. 오.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너무 불안해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나오지도 않고 차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돌비 엄마는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면 언제부터 그랬냐고. 엄마, 내 자는데 꿈에 손에 고드름이 막 떨어지더고 막 그러대. 그랬다고 해요. 고드름? 애가 꿈을 꿨나 보구나 오. 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병명이 없으니까 컨디션 조절하고 건강상태 체크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경감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현재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나쁜 꿈이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애가 이제는 발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다리를 절고 그렇게 걷더래요. 오. 한쪽 다리가 꼭 짧아진 것처럼. 그리고 계속 자다가 깨고 울고 보채고 경기 일으키고 하니까 계속 응급실에 갔는데 차도는 없지, 병명도 모르지. 얘는 점점점 컨디션이 나빠지지. 네. 너무너무 불안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는 먹지도 못한답니다. 먹으면 토하고 물만 마시면 물만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소화기관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CT랑 MRI라는 거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80년대이기 때문에 이제 가건물 채취라 그래서 이 대소변을 확인을 하는데 거의 그냥 물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관 자체가 굳어버린 것 같은 소견을 받았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고 결과만 아는 거죠. 너무 불안해서 애는 점점점 말라가지 먹지도 못하지.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 꽂고 뭐 영양제다 뭐다 맞히긴 하는데 뭘 먹어야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점 말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한번 물어봤답니다. 아들, 언제서부터 그랬던 거야? 언제서부터 아팠어? 물어보니 엄마, 고드름이 자꾸 나 괴롭힌다. 몰라, 참 꿈만 꾸면 고드름이 자꾸 나오는데 손에 한번 왔다가 손에 고드름이 딱 있는데 시원하대. 근데 갑자기 시원한 게 아니라 차가워지더니 손가락이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더래요, 아들이. 공포에 질리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제3자가 보듯이. 그런데 손에도 갔다가 이번에 팔에 갔는데 팔도 시원해지다가 차가워지더니 팔도 빼빼 마르더라. 근데 지금은 배에 있다. 고드름이 배에서 빙빙빙빙빙 돌던데 그 꿈 꾸고 나니까 밥도 못 먹겠다. 이렇게 그냥 너무 덤덤하게 감정이 없이 그냥 얘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엄마는 가슴이 정말 녹아내렸답니다. 차라리 아프고 울면은 달래라도 주는데 애가 아무 그것도 없이 덤덤하게 얘기하니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 갔다 집에 왔다 간병을 계속 하는데 그때 저희 외삼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야 돌비 어머요 얼굴이 와 그래요 혹시 걱정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곰곰이 생각을 하니 뭔가 짚히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돌비 어머니께 최근에 혹시 돌비가 사고 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잘 듣고 아무것도 없고 조용히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 가고 그거밖에 없으면 때리거나 뭐 주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집이 아니라 딴 데 혹시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얼마 전에 초량에 외간에 친척 집에 가서 며칠 놀다 왔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외삼촌이 뭔가 걸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거 한번 가입시다 하고 돌비 엄마를 데리고 초량에 있는 친척 집에 간 거예요. 그 친척 집은 좀 그렇잖아요. 웬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돌비의 사촌들이 있었던 일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데 애가 아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다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더니 돌비네 사촌네 엄마 아빠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아저씨 따라가갖고 어디서 놀았는지 다 한번 얘기해봐라 해갖고 애들 손잡고 갔대요. 애들 손잡고 어디 뭐 여기서 공터에서 구슬치기 하고 여기 딱지치기 하고 뭐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데 동선에 보니까 웬 나무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어서 돌비야가 오줌 싸고 가갖고 우리 땅 따먹게 하고 놀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외삼촌이 딱 듣더니 야야 혹시 돌비야가 나무에 오줌 쌌나? 그러는 거였어. 예, 걔 별명이 오줌 싸개 아닙니까?
오줌 마려보면 뭐 싸는 거지 뭐. 남의 집에다 넣을 순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애들이니까. 그때 당시엔 또 흠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삼촌이 한숨을 팍 쉬더니 뭔가 있다.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더니 나무를 쭉 둘러보면서 빙빙빙빙빙 돌면서 뭐를 막 봤대요. 그러더니 아이고 아차차차차 이라니까 이러지 하더래요. 뭔가 왔구나 라는 판단이 제가 딱 들었는데 아이고 아재 뭐 말인지 얘기는 한번 해보소 라고 돌배 어머니가 계속 추운대더래요. 재촉을 얘기를 해달라고. 아니요 돌배 어머니요. 네 지금 바로 말 못하니까 뭔가 좀 짚히는 게 있으니까 우선은 집에 가고 며칠만 좀 기다려 보이소. 관리 잘하고 단디하고 하고 집에 데리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았으면 뭔가 뭐 굿이라도 하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 불렀대요. 외삼촌께서 어머니를 불러서 돌비 엄마요 잘 들어보소이. 아가 나무에다 오줌 싼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가 나무에다 오줌 한 번 넣었다고 저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말라 뒤집게 말이 된다 생각합니까? 오히려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담담해졌대요. 감정이 말라갔더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부터는 기다리는 그 3일 내내가 진짜 3년 같았을 텐데 3일 뒤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때 그 간절함과 절박감이 분노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오줌 싼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말이 된다고. 아이고 그게 아니고 오줌 싼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줌이 뭐를 지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얘기 좀 해보소. 그러니 그 나무가 외송입니다. 외송이 뭐요? 우리나라 소나무가 아니고 저 일본에서 건너온 소나무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무가 뭐 국산이든 일제든 미제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말이 된다 생각합니까? 하고 나가려고 그러더래요. 바지끄댕이 딱 잡더니 앉아보이소. 15분만 더 얘기합시다. 빨리 얘기하소. 그게 이 나무가 왜 심어졌는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일본 놈들이 여와갖고 귀신들을 좀 풀어놨다 카대요. 어머. 몰라 뭐 무당말이 그렇다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나라 무당들이 한만 난리부르스를 떨어도 저기 바다 건너 저 귀신들한테는 그게 안 맞는데 못한대요. 우리랑은 기질이 다르대. 못한답니다. 그래갖고 고명하신 절에 있는 사람들이랑 무당들이랑 일본에 초청한 뭐 음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갖고 요 나무에다가 귀신들을 묶어놨다 카대요. 근데 묶어놓은 게 다가 아니라 어차피 있을 귀신들은 다 있다 해서 그 나무가 귀신들의 길을 만들어 놓은 이정표 같은 거랍니다. 근데 아가 오줌을 싸갖고 그 귀신 길 표시해 놓은 그거에 지어지다 가대요. 뭔 말입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사람 이야기를 하소. 자꾸 귀신 얘기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고 종이에다 글자를 적었는데 뭘 적었냐면 우리 신사 앞에 가면 그 빨간색 그 기둥 있잖아요. 일본 신사 가면 그 모양으로 낸 한자가 있습니다. 원래 그 한자가 나무 그러니까 문자에다가 그 한자를 쓰는데 10개자라는 한자거든요. 그 한자 모양으로 된 표식이 있대요. 그게 일본에서는 귀신들이 가는 길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신사로 가는 길이라는 일본의 그런 풍습이나 뭐 이런 미신이나 그런 거랍니다. 근데 오줌을 싸면서 그 표식이 지워졌나 봐요. 물론 오래된 것도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그게 지워지면서 귀신의 길이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들이 갈팡질팡 길을 못 찾고 가다가 애한테 붙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다. 그러면은 무당 부르면 됩니까? 얘기했잖아요. 일본 귀신들하고 한국 귀신들하고는 기질이 달라갖고 안 된다니까. 안 된대요. 우리나라 무당들을 데리고 와도 안 되니까 내가 수소문 해보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마산시죠. 지금은 창원 마산 회원구로 바뀌었지만 마산시에 보니까 일본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와 있다 카대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갖고 무슨 음향산지 뭐식인가 뭐 법산지를 한번 데리고 온다 카대요. 내가 그까지 얘기해놨으니까
그 시간 동안 아들 관리 잘하고 한 일주일 걸린다 카니 오면은 준비하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드디어 붕어줄을 잡은 거죠. 원인도 모르고 애는 죽어가는데 뭐가 됐든 미신이든 뭐든 간에 원인을 들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됐다. 그럼 일주일만 버티자 해서 어떻게든 일주일이 꾸역꾸역 갔답니다. 그러더니 누가 봐도 일본 사람인 사람이 왔대요. 누가 봐도. 그래서 거기 옆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외삼촌이 일본말을 정말 잘하세요. 그때 당시 시대 상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본말을 참 잘하시는데 이제 중간에 통역을 자처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음양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저승 가려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신사로 가는 길이라는 표식을 해놓은 게 지워진 게 맞대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그리면 된대요. 자기가 기운을 집어넣어서 신성한 무슨 붓을 이용을 해서 다시 일종의 보수공사겠죠. 그렇게 해놓고 하면 된대요. 근데 하나가 더 있대요. 얘가 문제래요. 신사로 가기 위해서 저승 가기 위한 길을 찾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터가 다르니까 일본 귀신도 한국에서 그렇게 기운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삼촌이 해주면서 하나가 더 있다. 예. 그게 뭡니까? 저도 이 일본어는 처음 들었습니다. 외삼촌한테 처음 들었는데 네. 스루베 오토시. 스루베 오토시? 네. 그걸 번역하면 두레박치기라는 귀신이 있대요. 두레박치기? 예. 네. 박치기가 아니라 두레박. 예. 치기라는 귀신이 있답니다. 뭡니까 그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일본식 표현으로 성불하지 못한 혼령들이 나무나 이런 데에 닿아서 거기에 원한이 나무에 들어가면 두레박처럼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나온 귀신들이 사람을 덮치거나 길을 빨아간대요. 그런 귀신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자기도 퇴마를 못한대요. 일본에서 온 사람. 아이고 왜합니까? 어찌됐든 간에 일본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을 정도면 비용도 엄청나게 썼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용을 썼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니 뭐뭐가 필요하대요. 무슨 뭐 절에서 이제 어차피 불교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절에서 쓰여졌던 목탁을 갈아가지고 뭘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쓰던 목탁을 구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뭐 안료로 만들고 먹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림을 쓰고 했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큰 붓으로 막 부적 같은 걸 쓰고 그림을 그리더래요. 그러더니 일본말을 막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막 당황에 미치잖아요. 어떻게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두레박치기라는 귀신이 퇴치는 할 수는 없다. 퇴치는 못한다. 이거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링게 꽂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그 나무에 딱 가니까 저기 고드름 그러더래요. 나무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더니 저기 고드름 꿈에서 봤던 고드름이 여기 있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제대로 잘 짚었구나. 일본에서 오신 음향사분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지만 애가 나무를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제대로 짚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지금 두레박치기라는 귀신한테 양기가 많이 빨린 상태인데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까지 하고 뭐 목탁이랑 뭐 이런 거 염주랑 뭐 이런 거를 다 갖고 와서 거기에서 실제로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깎았대요. 큰 물방울 모양처럼 해서 나무로 깎아가지고 거기에 염주랑 막 두르더니 재령할 때 쓰는 전서체 있잖아. 꼬부랑 글씨 같은 거. 그런 걸 막 쓰더니 큰 나무까지 그걸 묶더랍니다. 그러더니 재령할 때 뭐 우리 제사나 이런 거 할 때 그 특유의 주문해 오는 소리 있잖아요. 하는 그거를 막 1시간 2시간씩 막 얘기하더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분은 두말 없이 그냥 가버렸대요. 괜찮다고 이제는. 근데 이 아이가 여기에 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 모르니까 절대로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예. 죽는 그 순간까지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갈 거라고 하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가셨대요. 그러더니 애가 저기 고드름
응? 했답니다. 그 표현을 딱 듣고 이제 안 보이는구나 라는 판단이 딱 들었대요. 그랬더니 돌비 어머요 가입시다 하고 바로 집으로 도착해서 당분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때 당시로 썼던 게 한 100 얼마를 쓰였다고 표현하셨어요. 90년도 80년도 중반 90년도에 100만 원이면 그때 당시 아마 초봉이 30만 원 2만 원 이랬을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초빙을 했던 거라 어떻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 비용도 당신이 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주겠다. 그리고 이사 가라. 부산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려라. 하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그 친구가 말라가던 걸 보고 그 친구가 전화 깐던 거 가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제 머릿속에 단순히 그냥 기억 속에 한편에 있었던 옛 추억의 한 조각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스룹의 오토시. 와, 예. 그래서 그 돌비라는 친구가 봤던 고드름이 네.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줌을 함부로 놓는 그런 별거 아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별거 아닌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이 터졌던 이야기를 저한테 외삼촌께서 해주셨고 오. 그 친구는 아마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뭐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으니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그 친구는 아예 경상도는 오지도 않는데요. 그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가 어렸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개월수는 몇 개월 차이 안 나고 그렇게 네. 된 건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려면 이 이야기를 원래 두 편으로 쪼개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두 편으로 쪼개려면 이 얘기가 방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많이 줄이기도 했고 그리고 특정 지역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걸 다 쳐내고 그냥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 말씀드린 거고 이 이야기의 제목이 한여름의 고드름이랐던 게 그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친구가 봤던 한여름의 고드름 저는 침이었지만 네. 그 친구한테는 두레박치기라고 하는 그 귀신한테 양기가 빨려서 말 그대로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야. 그리고 이사를 갔던 제 기억 속에 저편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끄집어와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일본 쪽에 귀신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네네. 이렇게 또 처음 들어보는 귀신 시들면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이 귀신의 존재가. 네네네. 네네. 저도 이거를 그 일본 말을 듣고 뭔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스루베 오토시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스르베 오토시라고 치면 나오긴 하는구나. 네네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네. 일본에서만 있는 개념인데 나무 밑에 묻힌 동물이나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그게 나무로 투영이 되면은 오. 그렇게 고드름이 내리듯이 쭉 내려와서 사람을 덮치거나 양기를 빨아갔대요. 그런 귀신한테 호되게 당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역시나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상상이 너무 잘 돼요. 진짜로. 아닙니다. 이거는 야. 좀 더 스펙타클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숙소에 있는 바람에 제가 큰 소리를 못 내가지고 괜찮습니다. 지금 이야기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는 잘 무섭게 재밌게 들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헬릭스님. 네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시고 방송으로 돌아와 주세요. 네, 지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한여름에 고드름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분명히 나왔네요. 아, 이거 처음 듣네요. 이런 귀신의 종류의 이름을.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뭐 요괴든 귀신이든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그런 일본인 분들이 그렇게 귀신을 풀어놨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시들물도 여러 나오긴 하는데 그런 종류의 귀신 중에서 양기를 빨아가는 그런 귀신의 종류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헬릭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이야 그 존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